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선적 금성호가 제주 앞바다에 침몰한 지 닷새째인 오늘 생존 선원들이 침통한 모습으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부산에 거주하는 선원 2명이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부산 지역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 금성호 침몰 사고 생존자 13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사 관계자 등과 함께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부산에 도착한 이들은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 등을 쓴 채 도착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부분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고 침통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한국인 선원은 목이 다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짧은 대답만을 겨우 남겼습니다. 한국인 선원입니다. 목이 아파서 말은 목이 잠들어.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선사 관계자들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선원들을 껴안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인 선원 4명은 영도구의 한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고 외국인 선원 9명은 통영 숙소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일과 10일 숨진 채 발견된 부산 거주 선원들의 빈소가 마련되는 등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 10일 발견된 금성호 선원 50대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선적의 대형 선망 본선인 135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 반쯤 제주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남은 실종자 10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가 집 걱정 없는 도시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특히 공공주택의 위치와 질을 높여 사회적 편견을 지워낸다는 계획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내놓은 세 번째 정책은 주거정책입니다. 시는 오늘 오전 시청 앞 행복주택에서 제3차 시민행복 부산회의를 열고 맞춤형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1만 호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기간은 청년 6년, 신혼부부는 7년인데 신혼부부의 경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안을 짰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희망 더함 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제가 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월세 한시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중위소득 75% 구간에 있는 아동주거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필수 설비 지원과 생활공간 환경 개선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30년 경과한 시형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2만 6천 호를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 타운을 도시명과 근교형으로 나눠 추진하는 노인 주거 정책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글로벌 창업 허브를 북한에 조성하려는 부산시의 원대한 계획이 늪에 빠졌습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되고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산시의 미흡한 행정이 부산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북한 제1부두에 버려진 창고를 전 세계 스타트업이 모이는 창업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이른바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서울과 함께 선정되며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요조사나 공간조성 계획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뒤늦게 심사 자료를 보완해 행안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올해 안에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만약 심사가 불발되면 사업이 1년가량 늦춰지고
트윈업으로 설계된 사업 특성상 서울도 덩달아 개간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산시는 중앙투자심사를 건너뛴 채 다음 단계인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부산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과 부산시 남동우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보완이 안 된 상태로 중투지 신청을 한 거예요. 요식행위로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요란 조건부로 해달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심의가 열리는 21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 부산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모레 대입 수능일 아침 6시부터 부산 지역 고사장 주변에서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섭니다. 시험장 반경 2km 안에 경력을 배치해 수험생의 고사장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만약의 세태에 대비해 사이카 신속 대응팀도 동원합니다. 올해 부산에선 지난해보다 600여 명이 늘어난 26,740명이 58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웅동지구 2단계에서 대규모 물류기지를 확보하며 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주식회사 부산신항 웅동개발은 최근 용지 공급 공고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 94,938제곱미터 규모의 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올해 초 주식회사 장금상선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며 사업 안정성을 강화한 시행사가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통해 부산 진해신항 내 자가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퇴직자를 포함한 80여 명의 임금 15억 원이 체불된 시리우스 항공을 찾아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밀린 부산 진구의 한 중소병원도 방문 지도하는 등 체불 청산에 나섰습니다. 또 전체 체불의 30%에 달하는 건설 현장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한을 보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2대 김세원 전 회장의 임식과 제13대 김형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형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제 위기와 투자 감소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1992년 지산특수토건을 설립해 집안 보강 기술 등 첨단 토목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회사를 전문 건설업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8.9도, 습도는 4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